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점심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하고 밤에는 뒤척이다 새벽이 되는 날들. 식후에 배가 묵직한데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뇌에서만 원인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25년간 장과 뇌 연결고리를 연구해온 박사 심은혜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왜 약을 먹어도 머리는 여전히 무겁고 왜 잠은 오지 않고 왜 기분은 가라앉는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답은 뇌가 아니라 장에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장내 염증이 먼저라는 관점으로 보면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하루 10g 12주. 생강 습관 하나로 당신의 기억력과 기분과 수면이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뇌 신호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장부터 바꾸면 뇌가 따라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가장 힘든 증상이 무엇인가요? 잠깐만요.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장과 뇌의 비밀입니다. 왜 아침마다 머리가 무거운지, 왜 점심 후에 졸음이 쏟아지는지 그 이유가 바로 장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이 버거워졌습니다. 눈은 떴지만 머릿속은 뿌옇고 약속 시간을 여러 번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점심을 먹고 난 뒤엔 잠깐만 앉아 있어도 고개가 떨구어지고 누군가의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집니다. 밤이 오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다가도 막상 누우면 마음이 예민해져 뒤척이기 일쑤예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보지만 속은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아지고 어느 순간부터 손발이 차가워진 느낌마저 듭니다. 병원에서는 위험약과 수면 위생을 권하지만 며칠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 사이 약통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뇌가 보내는 신호를 장이 먼저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장과 뇌는 신경과 호르몬, 면역 신호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사 직후 마음이 가라앉거나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장에서 시작된 불편이 뇌의 상태까지 흔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의지보다 먼저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해법 대신 작은 습관을 제안합니다. 매일 10g의 생강, 발효식품 1숟갈 그리고 따뜻한 물 1잔. 여기에 가벼운 걷기와 저녁 카페인 끊기 규칙적인 취침 시간. 거창하지 않지만 3개월만 성실하게 쌓으면 몸은 신호를 바꿉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2주에서 3주 차에 속 편안함을 먼저 체감하고 6주 차엔 잠의 깊이가 달라졌다며 8시 주에서 12주 사이엔 머리가 덜 맑았던 오후 시간이 조금씩 환해진다고 말합니다.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옵니다. 당신의 상황을 존중합니다. 혼자 식사하는 날이 많고 일이 밀리면 라면과 빵으로 때우게 되는 현실. 약을 이미 여러 가지 복용 중이라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가 부담스러운 마음.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컨디션은 늘 뒤로 밀리는 날들. 그래서 더더욱 복잡하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한 조각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기 쉬운 구조여야 하죠. 그 점을 알고 이 영상은 과장 없이 그러나 포기하지 않도록 단계를 세분화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나요? 정말 음식으로 달라질까? 정답은 모두에게 동일하진 않지만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입니다. 또 하나 약을 끊으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약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몸의 바탕을 다져 약의 효과가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건강은 복리로 쌓입니다. 당신의 속도대로 그러나 멈추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 12주 우리 함께 장에서 시작해 뇌까지 닿는 변화를 설계해 봅시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장과 뇌를 연결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 4가지는 여러분의 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음식 하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집에 이미 가지고 계신 건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세요. 이 음식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장과 뇌를 연결하는 음식 4가지. 먼저 생강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강은 향신료이자 뿌리채소로 따뜻한 성질의 향미와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니고 있어요. 일부 분들에게서 소화 불편 완화와 몸의 순환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체와 동물 시험관 수준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 생강이 항염과 항산화, 위장 운동 보조 등에 관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와 개인차는 존재하죠.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아침 공복에 속쓰림이 잦았던 분이에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생강가루 1g에서 2g을 타서 식전이 아닌 식후에 섭취했는데 3주 후 더부룩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총 10g 내외 생강 생것 기준으로 드시면 됩니다. 생강차로 드실 거면 편생강 3조각에서 4조각을 뜨거운 물 250ml에 우려내시면 되고요. 생강가루 1g을 저녁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매운맛에 민감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편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담석이나 담도 질환이 있으신 분, 수술 전후이신 분, 임신 초기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속쓰림이 있는 날은 용량과 농도를 줄이시고요. 오늘 저녁 식후 따뜻한 생강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제 발효식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치, 요거트,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익균과 발효 대사산물을 제공해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부 관찰 연구와 중재 연구에서 발효식품 섭취가 염증 표지와 장내균 다양성 지표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하죠. 혼밥이 잦은 72세 이순자님은 점심에 김치 한 줌, 그러니까 50g 정도와 저녁에 요거트 100ml를 8시주 동안 지속했는데 변비 빈도가 눈에 띄게 완화됐다고 보고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끼 손바닥 크기 김치 30g에서 50g, 생요거트 100ml에서 150ml, 된장국은 저염으로 드시면 됩니다. 유당에 민감하신 분들은 락토프리 제품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나트륨 과다입니다. 위염에 민감하신 분들은 자극적인 김치 대신 숙성도가 낮은 백김치나 물김치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식단에 작은 발효 한 숟갈을 어디에 넣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 그러니까 EPA와 DHA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염증 균형과 두뇌 건강에 이점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임상 연구에서 오메가3 보충이 기분과 인지 관련 지표 개선에 기여한 사례들이 보고됐어요. 물론 효과 크기와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63세 최민호님은 일주일에 2회 연어와 고등어를 100g에서 120g씩 섭취했는데 6주 오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완화됐다고 체감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 2회에서 3회 1회 손바닥 크기인 100g에서 12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에어프라이어나 구이 찜으로 조리하시고 레몬이나 허브로 간을 하되 소금은 최소화하세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통풍이나 고요산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고요. 특정 어종의 중금속 노출 우려가 있으면 다양한 어종으로 번갈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 장보기 목록에 등푸른 생선 2팩을 넣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입니다. 귀리, 양파, 약간 풋숙성된 바나나 같은 식품들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 이눌린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부 연구에서 프리바이오틱스 섭취가 장내 미생물 조성과 가스 생성 패턴, 배변 규칙성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변비와 설사를 번갈아 겪던 57세 김정희님은 아침에 귀리 40g과 미지근한 물 300ml를 습관으로 만들었는데 4주 후 배변 규칙성이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오버나이트 오트, 그러니까 귀리 40g에 요거트 100ml와 베리 한 줌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양파는 볶음으로 드시고 바나나는 반 개부터 시작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과민성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급격하게 양을 늘리면 가스나 복부 팽만이 생길 수 있으니 서서히 늘리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총 당질과 과일량을 조절하시고요. 내일 아침 빵 대신 길이 40g으로 바꿔볼까요? 지금까지 4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강, 발효식품, 등푸른 생선, 프리바이오틱스 식품. 이 4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장 환경이 달라지고 장이 달라지면 뇌도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생활습관 전체를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음식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장과 뇌를 연결하는 생활습관 5가지를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기록 습관은 12주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장과 뇌를 연결하는 생활습관 5가지. 먼저 장과 뇌 축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과 면역신호, 단세지방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서 기분과 인지, 수면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일 식품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식단과 수면 활동,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작동할 때 효과가 누적됩니다. 실천 방법은 12주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생강, 발효 1숟갈, 오메가3 식단, 프리바이오틱스, 수면 시간 고정. 이 5가지를 매일 체크하세요. 내 하루에서 장과 뇌축을 방해하는 습관 1가지는 무엇인가요? 2번째는 염증 균형과 식단 설계입니다. 가공육과 과당이 많은 음료, 심한 야식 패턴은 장의 불편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급격한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무지방 식단은 지속이 어렵고 개인별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3-2-1 규칙입니다. 하루 최소 3컵 등푸른 생선주 2회, 야식주 1회 이하. 이 규칙만 지키셔도 염증 균형이 달라집니다. 이번 주에 줄일 가공식품 2가지는 무엇인가요? 3번째는 수면 위생과 카페인 끊기입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과 염증 신호에 영향을 주어 장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밤늦은 커피나 에너지 음료, 진한 차는 개인에 따라 잠드는 걸 방해한다는 겁니다. 수면제나 기존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임의로 변경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천 방법은 카페인 끊는 시간을 오후 2시로 설정하는 겁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줄이시고 따뜻한 생강물 150ml에서 200ml를 드세요. 오늘부터 오후 2시 이후 디카페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4번째는 움직임 루틴입니다. 규칙적인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은 장 운동과 기분, 집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강도 점프나 런지를 피하시고 통증 범위 내에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30분 빠른 걷기 또는 실내 자전거에 10분 전신 근력 운동을 더하는 겁니다. 스쿼트 대신 의자에서 일어서기, 벽 푸시업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주 5일만 하세요. 오늘 만보보다 30분 꾸준히를 선택해 볼까요? 마지막 5번째는 약물 상담과 기록입니다. 위산 억제제나 진통제, 일부 항응고제 등은 식품이나 보충제와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새로운 식품 루틴이나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임의로 중단하거나 증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천 방법은 12주 건강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식사와 수면, 기분, 배변, 섭취한 생각 용량, 특이 반응을 기록하시고 2주마다 검토하세요. 다음 진료일에 노트를 가져가서 의사와 함께 조정해 볼까요? 지금까지 5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장과 뇌축 이해하기, 염증 균형 식단, 수면과 카페인 관리, 움직임 루틴, 그리고 약물 상담과 기록. 이 5가지가 음식과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12주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무리 내용에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12주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장이 먼저일 수 있다는 관점 전환에서 출발했습니다. 해법은 단순합니다. 생강 1조각, 발효 1숟갈, 등푸른 생선 1접시, 그리고 길이 1컵. 여기에 수면과 움직임 기록에 힘을 더하면 12주 후 몸은 새로운 신호를 보낼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를 비교해 볼까요? 잘못 관리하면 아침마다 머리는 무겁고 점심 후엔 졸음이 쏟아지고 밤엔 뒤척이다 새벽이 됩니다. 약통은 점점 무거워지고 기분은 가라앉고 기억력은 흐려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2주에서 3주 차에 속이 편안해지고 6주 차엔 잠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8시주에서 12주 사이엔 오후 시간이 환해지고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약의 효과는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약을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약이 제 역할을 하도록 바탕을 단단히 다지는 여정입니다. 지금 바로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후 따뜻한 생강물 한 잔을 마시고 내일 아침 길이 40g을 준비하세요. 장보기 목록에 등푸른 생선 2팩과 저염 김치를 넣으시고 휴대폰에 오후 2시 카페인 끊기 알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공책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장과 내 12주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이세요. 불안은 순간이지만 변화는 축적입니다. 당신의 속도대로 가면 됩니다. 다만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나누는 작은 실천이 내일의 선명함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2주 프로젝트를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차별 체크리스트와 실전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물 만드는 정확한 온도와 시간, 오버나이트 오트 황금 비율, 그리고 등푸른 생선을 맛있게 먹는 5가지 조리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시작해 뇌까지 닿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저녁 생강물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아침 길이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첫걸음이 궁금합니다.